삼겹살 조아님, 이게 연산이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이 연산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어머님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문제를 봤을 적에 얘가 진짜 다 풀어.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걸 하는데 얘가 통분이 안 되진 않을 거거든요. 통분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통분을 모르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봤을 적에, 그러니까 뭐 연산도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의 방법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섞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요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제, 근데 특히나 초등학생인데 중등을 선행을 하고 있는 애들은 계산 위주로 문제를 자꾸 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고.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풀이 과정 적어라고 하는 게 얘들은 계산을 적어. 예를 들자면, 35 곱하기 45, 그러니까 그걸 세로셈으로 적었는 걸 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거는 식이 아니고, 그건 계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이 안 된다는 게 연산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식을 일단 먼저 적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2단원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또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일단 식을 먼저 적고 그 식 안에서 내가 어떤 연산을 가지고 올 건지를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몬을 다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냐하면 얘가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2학년 1학기 걸 시키고 있는데 통분도 안 돼. 그러면 얘는 연산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연산에도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분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을 조금 더 세련되게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수를 어떤 거는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 되고, 그냥 어떤 거는 소수를 소수대로 고쳐서 그냥 놔둬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바케가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네가 틀린 게 아니고 네랑 내랑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사칙 연산에 자연수밖에 갖고 노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풀이가 다른 게 없지만,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연산에도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구몬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식을 적어 놓고 그 식 안에서 내가 어떤 연산을 할 건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면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여쭤보실 때 연산이 진짜 연산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진짜 속된 말로 진짜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9구단 안 된다, 이건 연산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인지 진짜 실력적으로 연산이 필요한 아이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꾸 연산이 안 된다는 선생님들의 말 속에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걸 이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중학교 가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약간의 미스, 그리고 글자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습관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연산을 더 많이 시키시게 되면 얘는 더 생각의 문을 닫는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연산은 얘들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안 푼다고. 근데 식을 적어 내려가면서 요 식에서는 내가 분배 법칙을 쓰고, 요 식에서는 약간 교환 법칙을 쓰고, 그리고 약간 세련되게 자꾸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를 조금 늦게 나간다, 천천히 나간다 하더라도 더하기 빼기 연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식을 적고 그 시간에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양변에 곱하기를 하는 게 나은지 양변에 빼기를 하는 게 나은지 요거를 한번. 그렇죠. 세로 셈은 절대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세로로 가로 곱하기 5만상 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아이들 탓을 할 수 없는 게, 초등학교 때 문제집이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 문제는 어려운데 얘들은 계산 위주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뭐 분배 법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이 항을 딱히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 항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학원에서나 이런 데 초등 대상으로 할 때는 거꾸로 해결하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수학은 거꾸로 해결하는 게 아닌데 뭐 어떡하겠노, 모르니까 역추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공부나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게 중학교 과정을 들어갔을 적에 갑자기 이렇게 식 쓰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은 건 4학년 1학기 정도까지 이제 기본적인 연산이 되면 차라리 중학교 때 그런 약간의 세련된 연산의 포인트를 조금 맞추면서 이렇게 선행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왜냐면 딱 진짜 5학년 과정 들어가면 5학년 책 보면은 1문제, 소금물 묻는 문제, 그리고 수돗물 묻는 문제, 농도,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중학교 과정에서 똑같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뭔가를 해야 되니까 단어도 어렵고, 전체 뭐 이런 거 어머님 많이 봐오셨잖아요.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뭐 전체의 3분의 1을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3분의 1을 먹었으니까 남았는 건 3분의 2야. 요게 초등학교 수준이 맞긴 한데, 그 전체를 1로 뒀어야 되는데, 그 1로 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중학교로 가면 그냥 X로 두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걸 모르는 걸 억지로 낀가 맞추니까 너무 낀가 맞추기식이 너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문제집이 어렵다고, 교과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문제집 욕심 낼 거면 그냥 했잖아요, 중학교.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과정을 다 못 봐줄 것 같으면 중학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연산들, 그걸 조금 하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